이 차량 같은 경우는 특히나 오일이 조금이라도 많이 들어간다면 엔진이 박살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차가 오일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레인지로버 같은 경우는 타이밍 정렬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은근히 까다롭습니다. 아주 다 박살이 났는데 이렇게 저렇게 조합하다 보니까 또 만들어지네요. 준비 완전히 다 됐으니까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실린더 블록은 더 이상 쓸 게 없어서 저기다 빼놨습니다. 크랭크 앵글 센서 하나 쓸 수 있을 것 같고 정말 쓸 게 하나도 없이 다 망가졌습니다. 이렇게 피스톤이 깨지거나 커넥팅 로드가 부러지면 정말 쓸 거 없이 다 망가져요. 커넥팅 로드가 딱 부러지면서 탁탁탁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때려버리기 때문에 블록까지 다 깨지고 손상 정도가 심해지기 때문에 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실린더 블록을 하나 준비해놨습니다. 지금 호닝 치고 깨끗하게 세척하고 오일 라인도 세척을 해서 블록을 하나 준비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신품들 오일 쿨러, 오일 필터 하우징 아세이, 크랭크 리데나, 앞에 오일 펌프, 크랭크 축 다 신품이에요. 터보 차저도 신품, 냉각수 호수도 잘 새는 거 신품, 커넥팅 로드, 그 다음에 메탈 베어링, 그 다음에 신품에 준하는 중고 오일팬, 각종 가스켓들과 가열 플러그, 피스톤, 실린더 헤드는 재생 수리를 해서 올릴 거예요. 물건을 시켜야 되는 거는 이제 인젝터 8개 신품하고요. 그 다음에 오일 세퍼레이터. 자, 이렇게만 준비가 되면 엔진 조립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저희가 물건을 거의 대부분 갖고 있어서 빨리 끝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커넥팅 로드는 8개 다 교환하는 게 아니라 문제 있는 부분만 교환을 할 거예요. 왜냐면 뭐 이래저래 뭐 다 추가하면은 금액대가 너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피스톤은 다 8개 교체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엔진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이렇게 커넥팅 로드가 부러져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다 망가지게 됐어요. 손상이 심하기 때문에 쓸 거가 없이 다 망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서 이 부품들 다 준비가 됐으니까 이 엔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크랭크 축의 메인 저널 간극도 측정을 하고 핀 저널 간극도 측정을 하고 피스톤 핀과 실린더의 간극도 측정을 해서 엔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인지로버가 커넥팅 로드가 부러지면서 엔진을 다 때려서 실린더 블록을 못 쓸 정도로 손상이 갔었죠. 실린더 블록 다른 블록을 준비해서 크랭크 축 신품을 넣고 문제 있던 것들을 교환을 하고 피스톤 8개를 집어넣어서 엔진을 조립하는 과정에서 커넥팅 로드 손상이 확인이 돼서 지금 커넥팅 로드도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실린더 헤드는 재생해놓고 세척도 다 해놓고 이렇게 물건을 다 준비해놨어요. 이 피스톤이 때리면서 이 밸브도 다 때렸거든요. 밸브도 다 때려서 밸브도 좀 교환을 했습니다. 밸브를 보면 여기 인주가 빨갛게 찍혀 있는데 이쪽 부분은 하나도 안 찍힌 게 볼 수 있어요. 이만큼 밸브가 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밸브를 일단 교체를 했고요. 조립 과정에서 하나 발견되는데 여기 보면 커넥팅 로드가 휘어 있어요. S자로. 길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한번 볼게요. 신품의 커넥팅 로드랑 비교를 해볼게요. 이렇게 두 개를 끼니까 더 확연하게 보이네. 여기 요 사이에 간격을 한번 보시면 여기는 좁거든요. 좁아지고 넓어지고 약간 그런 게 살짝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더니 다 손상이 여기 다 찍히고 피스톤이 다 찍히고 해서 이 커넥팅 로드가 휘었습니다. 탁 때리면서 여기로 휘었어. 자, 그래서 커넥팅 로드도 신품으로 해서 조립을 할 거예요. 나간 부품들을 다 준비를 해놔서 하고, 저희가 이제 오일팬도 예전에 이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오일팬도 되게 귀했어요. 오일팬도 중고로 몇 개 갖고 있고 해서 다행히 저희가 물건을 다 갖고 있어서 조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레인지로버 같은 경우는 오일 레벨 센서도 잘 나가거든요. 근데 오일 레벨 센서가 오일팬 내부에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뜯으려고 그러면 거의 뭐 맨바도 다 내리고 뭐 엄청나게 공사가 큽니다. 프론트 디퍼런셜도 탈거를 해야 되고요. 뭐 엄청나게 공사가 크기 때문에 아예 오일 레벨 센서를 교환해서 올려요. 오일 레벨이 잘못 계측이 돼서 오일을 붓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8.5리터가 들어가는데 9.5리터, 10리터 이상 들어가면 엔진이 박살납니다.
오버런이 걸려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특히나 오일이 조금이라도 많이 들어간다면 엔진이 박살나기 때문에 오일 레벨 센서가 정확하게 감지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오일 레벨 센서도 교환할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 차가 오일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버런이 걸려서 인터쿨러로 들어가서 엔진으로 빨려 들어가서 오버런이 걸렸는데, 그랬으면 연소도 했기 때문에 아마 오일 양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게 기존 양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왔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하셔서 오일 레벨 센서도 같이 교환을 진행할 겁니다. 레인지로버 보그 엔진을 만들어서 조립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품은 예열 플러그라고 하는 부품인데요. 디젤 엔진에서 초기 냉간 시동 때 연소실의 온도를 올려주기 위해서 쓰는 플러그인데요. 이 부속은 분해인 차에 껴있던 부속이고, 얘는 지금 제가 새로 준비한 애들이에요. 외관상으로 보면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거든요. 실제 테스트를 해보면 문제가 생긴 애들이고요. 어떻게 테스트를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구동이 전혀 안 되고 있고, 안 되고 있고, 안 되고 있고, 전류가 전혀 흐르지 않으니까 단선됐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정상적인 애. 그럼 이 부품은 사용이 가능한 부품이고요. 이 5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4) 엔진의 특성상 지금 교환하지 않으면 차상에서 교환하려고 하면 흡기 매니폴드를 탈거를 해야 교환이 가능하거든요. 4.4 엔진의 크랑크 기준점은 여기에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 기준점이 크랑크 어티점이고요. 크랑크는 이렇게 하면 고정이 끝난 거고, 이게 타이밍 틀이고요. 얘가 캠축을 고정해주는 캠축 캐리어요. 체인 텐셔너 장력을 주겠습니다. 자, 레인지로버를 지금 이제 타이밍을 정렬해서 조이고 있어요. 레인지로버 같은 경우는 타이밍 정렬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은근히 까다롭습니다. 뭐 벤츠 177 AMG 엔진이 타이밍 정렬은 진짜 제일 힘들고요. 걔는 정말 많이 고생했는데 걔는 진짜 많은 노하우가 필요해요. 타이밍 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이밍이 잘 안 맞아요. 그래갖고 저희가 타이밍 동기까지 찍어서 타이밍을 맞히는 차 중에 하나라서 굉장히 어려운 차종인데, 이 레인지로버 보그도 타이밍 정렬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차긴 합니다. 일단 크랭크 축을 고정을 하고 캠 축을 고정을 해서 타이밍을 정렬하게 되는데, 이제 인젝터도 신품으로 내일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빠른 조립이 시작될 것 같아요. 정말 당황스러운 엔진 고장. 발레 타시는 분들도 참 힘드시겠지만 차주는 얼마나 억울할까요?
이 서로의 입장이 다 이해가 되는 거야. 나도 막 하면서 우리가 고장내지 않은 게 막 문제돼서 오는 차도 많으니까. 근데 차주분께서는 이제 우리가 고장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간혹. 그래서 저희도 고장 코드를 항상 미리 찍어두고 그래요. 왜냐면 원래 떴던 고장인데 차주는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돼서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많아서 사실 양쪽 부분이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일단 엔진이 다 박살나서 다행히 저희가 다 자재가 있기 때문에 조립이 잘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부품이 많이 없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도 있고 한데 2차 부품은 저희가 다 갖고 있어서 다행히 잘 조립이 되고 있습니다. 또 문제는 뭐냐면 쇼바가 다 주저앉았어요. 지금 보니까 여기 찌글찌글 돼 있더라고요. 에어를 공급해서 진짜 안 새면 다행인데 추가적으로 에어 쇼바 쪽도 문제가 됐을 수도 있어요. 몇 년 동안 서 있다 보니까 빨리 올려서 에어 쇼바 쪽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엔진 쪽도 빨리 시동 걸어보고 싶네요. 잘 조립이 되고 있습니다. Let's party. Let's party. 자, 일단 레인지로버 보그 엔진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아주 다 박살이 났는데 이렇게 저렇게 조합하다 보니까 또 만들어지네요. 자, 그러면 일단 오일 펌프 압력이 정상적으로 나오는지 오일 펌프를 신품으로 교환을 했거든요. 자, 그럼 오일 압력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시동 걸어보자. 그래서 1.8바. 예전부터 저희가 측정했을 때 계속 1.8바였어요. 크랭킹 시에. 지금 뭐 이거보다 더 낮은 차들도 있는데 1.8바. 이 레인지로버 4.4가 이 크랭킹만 해서 1.8바 나오는 거는 정상 압력입니다. 자, 그리고 압축 압력 측정 한번 해보자. 자, 됐어. 34바. 34바 정도 나오거든요. 이 수치는 오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전압을 압력으로 환산한 거기 때문에 조금의 오차는 있을 수 있어도 지금 이 34바 정도가 균일하게 8개가 동일하게 나온다 그러면 이상이 없는 겁니다. 자, 하나만 더 측정을 해보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동을 걸어서 블로바이 가스 라인으로 오일이 뱄는지, 가장 중요한 블로바이 가스 라인에서 오일이 넘어오는지 그것도 최종 마지막 확인해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 걸어. 이것도 역시 34바. 34바 정도의 압축 압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동일하게 8개가 균일하게 나오는지 확인하고 엔진 다 조립을 해서 블로바이 가스 라인에 오일이 넘어오는지 그거 마저 확인하고 엔진을 올려서 시동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차량은 오일 펌프 교환하고 크랭크 축 교환하고 그다음에 뭐 메탈 베어링 손상 간 거 블럭 교환하고 헤드 수리하고 터보 차저도 신품으로 교환을 했고요. 그다음에 인젝터도 신품으로 8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저 오버런이 걸리면 일단 인젝터 팁 부분이 다 녹고요. 그 열을 받아서 인젝터 내부에 부품들이 다 고장이 나기 때문에 사실상 수리가 힘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수리가 안 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신품으로 전부 교환을 하고 자, 시동 걸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인지로버 보그 엔진을 다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블로바이 가스 라인에 엔진 오일이 나오는지 체크를 한번 해볼 거고 지금 오일 펌프 압력을 측정했으니까 오일은 전체적으로 다 돌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크랭킹을 했을 때 블로바이 라인에서 오일을 뿜고 있는지 저희 예전 영상 보면 블로바이 라인에서 오일을 막 뿜는 게 있어요. 그거 정상적으로 수리가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엔진 시동을 한번 걸어볼 겁니다. 자, 준비 완전히 다 됐으니까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엔진이 시동이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오일은 안 나오고 있어요. 블로바이 라인에서 어느 정도 걸어봤는데 블로바이 라인에서 오일이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수리는 잘 된 것 같고 깔끔합니다. 제 여기 바람이 훅 나오고 있는데 제 손에 오일이 하나도 안 묻었어요. 자, 수리는 잘 된 것 같고 자, 그럼 이거 엔진을 올려서 저희가 시운전하면서 다시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진 올리자.
자, 레인지로버 엔진 수리를 완료하고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차를 고치고 뭔가를 하면서 항상 두 가지 입장들을 다 생각을 해보거든요. 내가 차주라면, 아니면 발레 타는 기사분이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뭐 둘 다 억울했을 것 같아요. 차주는 사실은 차를 다른 사람한테 운전을 맡긴 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차주 입장에서도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 고장 났으니까 잘못했다 안 했다를 따지기보다도 내 차가 지금 남의 손에 망가진 거다 보니까 굉장히 억울할 것 같고, 발레 타시는 분도 나는 정상적으로 운행을 했고 차 관리가 안 돼서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럴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검사소에서도 지금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검사소에서도 검사를 맡겼는데 RPM을 올려서 검사하는 방법대로 수행을 한 거예요. 근데 엔진이 나가고, 이 둘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엔진 자체에 결함이 있는 부분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블로바이크 가스 양이 많은 거를 뭔가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 영상에 올라갔을 때 굉장히 뭐 이런저런 얘기, 뭐 그거를 뭐 발렛기사한테 맡기냐 뭐 사실은 양쪽 다 억울한 거예요. 이제 본인 차라고 생각해 보시면, 남한테 맡겼는데 3천만 원의 수리가 본인이 나와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둘 다 굉장히 억울한 부분인데, 이 레인지로버가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그냥 일반 주행 한 2000rpm에서 2500rpm이면 변속이 모두 다 됩니다. 그 변속이 모두 다 되고 그런 저RPM에서 운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인터쿨러에 오일이 안 빨려 들어가요. 이건 관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5만 킬로든 10만 킬로든 이 차는 급가속을 했을 때 이 모여있던 오일이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천천히 타시는 분들은 엔진 안 나가고 그냥 얌전히 잘 타십니다. 어떤 차를 추월하거나 그럴 때 급가속을 해서 RPM을 3000, 4000 올렸을 때 이제 그때 문제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차주는 아마 관리도 잘했을 거고, 지금 실내를 보면 아시겠지만 엄청 깨끗해요. 그냥 시내 주행하면서 천천히 타셨다 그러면 아무 증상을 못 느끼셨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도 이게 발렛 기사분이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이분이 만약에 3000, 4000rpm을 올려서 급하게 뭐 빨리 차를 갖다 대고 뭐 일이 밀려서 뭐 그랬을 수도 있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 공항 발렛도 마찬가지예요. 공항에다 차를 받아서 멀리에다가 차를 대면서 빠르게 이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급가속을 하면서 이 증상이 일어났을 수도 있는 거예요. 두 분 다 굉장히 억울한 부분인데, 중점을 급가속을 했느냐 RPM을 높게 썼느냐 안 썼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근본적인 문제는 엔진에 블로바이크 가스가 많이 나와서 인터쿨러에 쌓이는 엔진 자체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냥 그 앞에 발렛 타는 분들일 수 있지만 주차장이 좀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대놓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주의를 해서, 아니면 엔진 고장이 많은 차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냥 일반적인 주행을 하면서 갖다 댔으면 문제가 안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상황을 모르니까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긴 한데, 고RPM을 안 썼는데 그냥 나갔으면 발렛 기사분이 굉장히 억울할 것 같고요. 급하게 된다고, 혹은 좋은 차다 보니까 그냥 한번 밟아보고 싶어서 밟았다가 엔진이 망가졌다면 발렛 기사분이 잘못하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차주는 돈을 쓰러 어쨌든 어디에 간 거고, 그런데 남의 손에 의해서 엔진이 망가졌다 그러면 누구도 굉장히 화날 일이거든요. 저희도 뭐 정비하면서 그런 일들이 많긴 해요. 엔진 오일 교환하고 나서 엔진이 나갔다 막 이런 얘기들도 많고, 그런 것 때문에도 소송으로 많이 들어와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쨌든 이게 분쟁의 소지가 많은 부분이긴 한데 양쪽 부분이 다 이해가 갑니다. 레인지로버나 마세라티나 M5나 이제 특정 차들, 저희 원모터스에 자주 등장하는 특정 차들은 이미 엔진의 문제가 많은 차들이기 때문에 천천히 안전하게 운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 다음에 저 한 예로는 서비스 센터에서 벤츠 S500 온라인 코딩을 위해서 차가 입고된 차가 있었어요. 근데 코딩을 한다고 엔진이 나가진 않잖아요. 근데 이미 엔진에 스크래치가 이미 있었던 차량이고, 센터에 있는 동안 온라인 돌리고 뭐 하느냐고 뭐 시동도 몇 번 걸긴 했겠죠. 근데 그로 인해서 엔진이 아예 회전을 안 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또 머리 아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시스템이나 이런 걸 봐도 정비소에서는 뭐 한 게 없거든요. 온라인 돌린 게 다인데 정비소에 있는 동안 엔진이 문제 생겼다고 해서 그것도 이제 소송으로 갈 뻔했죠. 그 다음에 엔진 오일 교환하고 엔진 붙어서 소송으로 갔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참 이게 난감한 일입니다. 그래서 정비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이 차를 고치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생기거든요. 입고할 땐 안 그랬는데 뭐 이런 것들도 많고, 저희도 그래서 애를 많이 먹어요. 그래서 엔진을 탈거하기 전이나 차 입고했을 때 뭔 작업을 하기 전에 고장 코드들을 미리 다 찍어놔요. 원래는 안 그랬는데.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그래서 사진을 찍어두면 고장 코드나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여드리고 설명드리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없이 정비소 안에서 차가 이제 다른 문제가 발생하거나 고장이 난다 그러면 참 난처한 상황에 닥치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 1년 넘게 차가 서 있었지만 수리가 다행히 잘 돼서 너무 다행인 것 같고요. 서로 다 그 일터에서 열심히들 일하시는데 이런 일들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러실 분들도 굉장히 공감이 되고, 차주분도 공감이 돼서 이건 누구 하나 잘못했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차 자체가 문제인 거죠. 레인지로버 검사소에서 검사를 거부하고 확인하고 오라 그러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런 내용들을 모르다 보니 운전하다 이렇게 망가질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근본적인 원인은 엔진의 블로바이 가스 때문에 인터쿨러에 오일이 고이는 게 사실은 문제인 거잖아요. 특성에 따른 그런 문제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오해를 사고 피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엔진 작업을 하고 블로바이 가스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다 확인을 해서 이제는 뭐 오버런이 다시 걸리진 않겠지만, 두 분을 탓할 게 아니라 엔진이 문제 있는 이 레인지로버를 탓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RPM 올린다고 엔진이 망가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다 억울한 사람들입니다. 너무 이렇게 댓글로 욕하지 마시고 응원의 메시지를 좀 보내주시고, 제가 레인지로버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제 주변에도 정비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S클래스 아니면 레인지로버를 진짜로 많이 타요. 고장도 고장인데 차의 매력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실내의 가죽이라든가 승차감이라든가 이런 걸 잊지 못하는 거예요. 메이커를 참 이게 욕하기도 그렇고, 차는 정말 타보면 좋거든요. 저런 차를 왜 타 이러지만 정말 타보면 좋아요. 좋음이 이 수리하는 거를 이기는 것 같아. 전에 한번 디스커버리 4 때문에 엔진 작업했던 건데 발전기가 나가서 뭐 엔진 소리가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서울로 한번 출장을 간 적이 있거든요. 진짜 엔진 나오는 건가? 그러면서 이상한 소리가 나길래 그래서 봤더니 발전기가 나가서요. 다행히 견인에다가 이제 수리를 했는데, 그 주차장을 갔거든요. 잘 사는 동네인가 봐요. 막 벤틀리도 있고 막 좋은 차들 많은데, 와 진짜 한 70%가 레인지로버인 거예요. 그걸 보면서 와 진짜 레인지로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구나, 문제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차를 타는 매력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문제 있는 부분들을 개선을 하고 수리를 해서 타면 충분히 진짜 좋은 차고, 그만큼 매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비사들도 많이 타는 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뭐 아주 수리가 잘 돼서 엔진 소음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 좋고요. 하나 좀 거슬리는 게 있다면 이렇게 차가 통통통 튀어요. 에어 서스펜션 때문에 그런 건지 타이어 때문에 그런 건지 지금 차가 통통통 튀고, 차가 오래 서 있으면 그대로 바퀴가 오래 지면에 서 있잖아요. 그럼 그 하중을 다 타이어가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 타이어가 찐따나요. 찐따나. 돌아갈 때 톡톡톡톡 약간 이런 걸리는 느낌도 나고 그러는데, 타이어 때문에 승차감이 안 좋고 요거 말고는 지금 차 상태는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발렛만 끼고서 엔진 고장난 차량 영상을 마무리하는데, 발렛 하시는 분이나 뭐 차주분이나 그런 분들을 욕할 게 아니라 엔진이 문제가 있는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분쟁이 생기는 거거든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타야 될 거예요. 아마 이 4.4 디젤을 탄다 그러면 뭐 오버런 방지 킷이라든가, 제가 예전에도 이거를 하면서 블로바이 가스를 이제 캐치 탱크를 한번 만들어 볼까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그거를 제작하려고 그러면 쉽지는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블로바이 가스가 넘어가지 않게 방지 킷으로 하나 수리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캐치 탱크를 외부에 달면 좋긴 한데 그건 지금도 생각 중입니다. 어떻게 할지를 되게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면 가장 수리가 쉬운 방법으로 가려고 그러면 우리가 화물차처럼 인터쿨러 라인에 코크를 다는 거예요. 그래서 엔진 오일을 교환할 때마다 인터쿨러에 코크를 풀러서 인터쿨러에 쌓여있는 오일을 빼주는 게 가장 손쉬운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막 그런 것도 생각해보고, 엔진 자체에서 블로바이 가스와 오일이 안 넘어가게 만드는 그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시간이랑 작업비가 꽤나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고, 외부에다가 캐치탱크를 달자니 개조하고 그런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그것도 힘들 것 같고, 참 여러 가지를 제가 많이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이제 그런 수리만 잘 하면 이제 엔진이 나가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서 이 레인지로버 4.4를 타시는 분들은 오일이 안 넘어가게 하든 캐치탱크를 달든 인터쿨러에다가 뭐 코크를 만들든 뭔가 그런 방법들을 생각해서 개조를 해서 타야 되지 않을까. 참 그것도 웃긴데 이거는 사실 제작사에서 하든지 뭔가 방법을 고색을 해야 되는데 타시는 분과 정비사가 이걸 해야 된다니 참 답답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서로 다 조심해서 레인지로버를 탈 때 RPM을 높게 쓰지 않고 그런 식으로 운행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타시는 분들은 그런 내용을 알고 다른 분한테 차를 인도를 하거나 그럴 때 미리 설명을 해주면 아무래도 좀 낫겠죠. 어쨌든 레인지로버 보고 수리 잘 마무리했고요. 우리 레인지로버 보그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리 잘 끝났고 아주 컨디션 좋은 상태로 만들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